Hello everyone, this is Kate.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스피킹 강사 케이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토익 스피킹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첫 번째 파트인 파트 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토익 스피킹 시험을 쳐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쳐보진 않았지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혼자 한번 공부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많으실 텐데 혹시라도 정확하게 토스가 무슨 시험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토익 스피킹 시험은 여러분들 토익이라는 시험 다들 아시죠? 그 토익을 개발한 ETS에서 만든 스피킹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익은 990점 만점 또는 900점 이상 고득점을 받으셨어도 실생활에서 또는 비즈니스 그런 생활에서 환경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스피킹을 잘 구사하실 수 있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영어 말하기 능력 시험 시험입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또는 이직, 승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점수를 필요로 하시는데요. 이 시험이 보시면은 총 6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문제 유형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문제 개수도 다르고 또 배점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2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문제 유형 보시면은 read the text aloud, 지문 읽기이죠. 준비 시간이 45초가 있고 답변 시간이 45초가 있고요. 점수 배점은 3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part 2, 두 번째 문제 파트로 넘어가면은 세 번째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한 문제인데 describe a picture, 사진 묘사하기고 준비 시간 30초, 답변 시간 45초, 점수 배점은 이전과 똑같이 3점 만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part 3, 4, 5, 6, 6개의 파트에 11개의 문제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점수 배점은 3점 만점과 5점 만점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딱 받을 때 10몇 점, 20몇 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점수가 비중과 난이도에 따라서 환산이 됩니다. 0점부터 200점까지 레벨 1부터 레벨 8까지 10점 단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6점, 135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10점이면 110점, 120점이면 120점 이렇게 10점 단위로 올라가고요. 보통 보시면 여러분들 목표하는 레벨을 보통 6, 레벨 6 또는 그 위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벨 6를 목표로 하신다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그런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고득점 6나 또는 레벨 7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유창하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템플릿 외에 여러 가지 문장들도 자유자재로 구사하실 수 있게 되면 레벨 6 고득점과 또는 7 또는 8까지도 나오실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보시면 레벨 5로 또 목표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저와 같이 수업을 하는데 공부를 했는데도 레벨 5 받는 거는 조금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최저 레벨 6 이상을 목표로 하시고 보통 응시자들의 한 7, 80% 정도가 레벨 5와 6를 따요. 그래서 레벨 5를 30몇 프로 응시자들의 30몇 프로가 따든지 또는 6가 30몇 프로 따든지 그래서 둘이 합친 그 비율이 한 70%, 80% 정도 되고 주위에서 레벨 7 딴 분들이 되게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목표하는 레벨이 레벨 7일 수도 있는데 레벨 7이 그렇게 또 쉽게 딸 수 있는 점수는 아닌 게 총 응시자들로 봤을 때 레벨 7을 따는 비율이 불과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100명이 시험을 봤다 그러면 7명 정도가 레벨 7을 따는 건데 극히 드문 소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수업 듣고 그냥 이거 외우기만 하면 레벨 7은 따겠지 라는 조금 아니란 생각 하지 마시고 7 목표이신 분들은 정말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2배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죠. 보통 1, 2, 3, 4 이 레벨은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고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실 때에는 최소 레벨 6 이상을 목표로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험은 매주 주말마다 있어요. 토요일 날도 있고 일요일 날도 있고 하루에 2타임이 있을 때도 있고요. 한 타임만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요일 날 시험을 보러 가시면 되고 평일에도 수요일 날 시험이 있을 때도 있고 또는 공휴일에도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한 달에 굉장히 많습니다. 총 18번에서 20몇 번까지 시험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날짜에 또 적절한 시간대에 얼른 접수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시 반 시험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접수한 시간이 10시 반 시험이다. 그러면은 10시 반부터 시험장에 입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30분 전에 가 계셔야겠죠. 그래서 대기실에서 계시다가 30분부터 시험장이 문이 열립니다. 그러고 감독관이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한 명씩 부르면서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해요. 그러면 지정된 좌석에 여러분들 앉으시면은 그 위에 OMR 카드가 있어요. 그럼 OMR 카드를 작성을 하세요. 컴퓨터용 사인펜이랑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준비하실 필요 없고 OMR 카드 작성을 하세요. 그러면 감독관이 돌면서 OMR 카드 거두면서 2차 신분 확인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컴퓨터로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3차로 이제 그 신분 확인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3차로 컴퓨터 화면 위에 웹캠이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고 또 조회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렇게 3차까지 신분 확인이 다 됐으면 그 다음에 컴퓨터 화면으로 약간의 서베이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학생인지, 영어를 공부한 지는 얼마나 됐는지, 또는 토익 스피킹을 하는 목적은 뭔지, 뭐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중에서 어떤 분야인지 정말 점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설문조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에 너무 고민하고 시간 많이 들일 필요 없어요. 빨리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컴퓨터 기반인 시험인 거 아시죠?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할 거예요. 헤드셋을 쓰고 그러고 녹음이 잘 되는지 그러고 리스닝이 잘 들리는지 그거 작업을 할 건데 녹음 테스트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볼륨이 잘 들리는지 볼륨 조절도 할 거예요. 그렇게 모든 컴퓨터 셋업 작업이 끝나면 시험이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자 이제 시험 잘 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메인 컴퓨터로 시험이 딱 작동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컴퓨터 화면이 자동으로 바뀌면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약 15분간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3분간 본인의 답변을 들어볼 시간을 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말을 했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오류 없이 녹음이 잘 됐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11번까지 딱 듣고 녹음 잘 됐어. 2번 듣고 녹음 잘 됐어. 그렇게 빨리 녹음이 잘 됐는지만 확인하시고 그러고 퇴실을 하시면 제가 아까 10시 반 시험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11시 15분 전에는 퇴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입시를 하고 퇴실을 하는 순간까지 한 45분간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오리엔테이션 시간 빼고 그러면 딱 진짜 시험 보는 시간은 12분, 13분 정도예요. 그런데 그 12분, 13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스피킹 하는 시간은 몇 분이게요? 네, 6분 25초. 6분 25초밖에 여러분들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시험비 얼마인지 아시나요? 시험비 되게 비싸요. 77,000원이에요. 빨리 산수해보세요. 77,000원을 6분 25초로 나누면 1분당 거의 만 얼마가 되는 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러고 있는 동안 몇천 원이 수두수두 길거리에 이제 버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같이 토스하면서 제가 외우라는 거 외우고 연습하라는 거 연습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도 보시고 그런 식으로 많이 말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딱히 시험장에 가실 때 수험표 같은 거 들고 가실 필요 없고 유효한 신분증 들고 가시면 돼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뭐 지갑을 잃어버리셨던지 그래서 없어가지고 여권을 들고 가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 학생 중에. 근데 그분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여권이 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서 일찍 일어나갖고 2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로 그냥 다시 집으로 온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이 77,000원 비싼 돈이잖아요. 싸지 않은 돈이니까 여러분들 유효기간 내의 여권, 그리고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사원증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신분증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노트 테이킹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닝으로 들어오는 파트들도 여러분들이 뭐 따로 적거나 뭐 미리 적어서 보고할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외워줘야 될 부분들은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시험이 딱 끝나고 5일 뒤에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시험을 보시면 목요일날 시험 성적이 나올 것이고 일요일날 시험을 보시면 금요일날 성적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매주마다 뭐 여유가 된다면 보실 수는 있고
그리고 하루에는 둘 다 두 타임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두 타임을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네, 보시면 이제 파트 1부터 제가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 파트 1 굉장히 쉽지만 중요한 파트예요. 뭐냐면 보시면 알다시피 read the text aloud. 텍스트를 read aloud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딱 가셔서 화면이 바뀌면 Part 1 지문이 나옵니다. 되게 짧아요. 한 3-4문장 정도, 3-4줄 되는 문장. 지문이 나오면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 읽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고 또 다른 지문이 나와요. 2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읽으시면 돼요. 물론 준비 시간은 여러분들 있습니다. 45초간 준비 시간 막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 시간 45초 동안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유창하게 읽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요. 지문이 딱 뜨고 begin preparing now. 삐 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막 말을 해요. 입 푸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질 수 없죠. 여러분들도 준비 시간 동안에 눈으로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꼭 소리 내어서 입으로 움직이면서 입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45초 답변 시간에만 처음부터 끝까지 유창하게 읽어주시면 돼요. 준비 시간에는 녹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읽었다 하더라도 감점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평가 기준은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고 그냥 그대로 읽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짜 뭐 영어 실력, 예를 들어 문법이라든지 어휘 실력이라든지 또는 뭐 구문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로지 평가되는 거는 발음, 억양, 강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평가 기준은 앞으로 파트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계속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무조건 3점 만점을 꼭 받으셔야 돼요. 왜냐? 여기에서조차 여러분들 3점 만점을 못 받았다는 거는 일단 발음, 억양, 강세가 굉장히 흐트러져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평가 기준이 앞으로 계속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추가되는 건 더 많아졌지 빠지는 건 없어요. 평가 기준에서. 문법 들어가고요. 어휘 들어가고 막 구문 들어가고 뭐 일관성 뭐 여러 가지가 자꾸 추가가 될 텐데 여러분들 문법 간혹가다 또 틀리실 거죠. 그리고 또 리스닝 또 잠깐 못 들으실 수도 있고 또 막 막 이런 거 하실 거잖아요. 그럼 또 감점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조차 여러분들이 감점을 당하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레벨 6 받는 데 있어서 조금 힘이 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조건 3점 만점을 받는 거를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3점 만점 받는다는 게 절대 여러분들 원어민처럼 완전 샬라샬라 하는 게 3점 만점의 모든 그 기준은 아니에요. 보시면 가벼운 실수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알아듣기 매우 쉽대요. 여러분 토익 스피킹 시험은 말 많이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내가 막 말을 많이 했는데 채점자가 알아듣지 못하면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시고 내가 speaking 하는데 그게 잘 deliver 돼야 돼요. 잘 전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실수하는데 그래도 조금 뭐 코리안 액센트가 있지만 그래도 알아듣기 매우 쉽다. 그러면은 3점 만점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나는 뭐 원래부터 영어를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갔다 왔는데 어떻게 이 파트에서 3점 만점을 받아. 뭐 그럼 난 이제 레벨 6는 못 받겠네.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모두 다 제 학생들도 처음 오시고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갔다 오신 분들도 레벨 6 이상 다 거뜬히 다 따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발음, 억양, 강세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45초 준비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장이 일단 어떻게 된다고요? 웅성웅성 엄청 큰 소리로 사람들이 막 떠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간혹가다 제 학생들 약간 당황해갖고 약간 주눅 들어서 막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나 여자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소리 내어서 읽어주세요. 눈으로는 다 알고 그냥 볼 때는 막힘없이 술술술술 읽어 나가던 게 막상 말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버벅거리게 되고 좀 끊기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 내서 혀를 한번 풀어주세요. 자, 그리고 발음이랑 억양, 강세 전체적으로 연습을 해줘야겠죠. 이때 이 발음은 조금 헷갈릴 수 있고 강세 여기다 둬야 되고 뭐 억양은 여기서 올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연습을 좀 해보시면서 읽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데 중간에 나름의 좀 버벅거리는 부분, 조금 혀가 꼬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읽었어요. 그러면 준비 시간이 아마 꽤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도 되긴 하는데 내가 조금 안 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게 효과는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지문의 종류를 파악하시고 일기예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상캐스터가 된 것처럼 비행기 안내운이면 여러분들이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빙이 돼서 그 느낌을 살려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득점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무조건 3점 만점 받으셔야 된다고 했죠. 빨리 읽는다고 해서 점수를 잘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를 빨리 하는 거를 영어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빨리 얘기를 하는데 잘 전달이 되고 상대방이 알아들게 얘기를 하면 잘하시는 거죠. 근데 나는 빨리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어, 내 말을. 그럼 그거 영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해도 잘 딜리버 될 수 있게 조금 적당한 속도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이게 시간이 딱 뜨면서 45초에서 44초, 43초 이렇게 쭉쭉쭉쭉 깎이다 보니까 이 압박감이 대단한가 봐요. 그래서 막 자꾸 빨리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여러분들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45초 답변 시간이 지문을 읽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제 제가 시험 매번 보러 갈 때마다 시험장에 있는 분들 보면은 저는 좀 빨리 끝내고 그러고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마지막 한 명까지 끝내는 시간이 한 10초 정도는 거의 대부분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빨리 읽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다고 절대 느긋느긋하게 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한 속도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가 우리가 한국 단어도 다 아는 게 아닌 것처럼 영어 단어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때 이거 모르는 단어 이거 어떻게 읽지? 멘붕돼서 거기서 딱 스탑 돼가지고 뭐뭐 거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고유 명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 파닉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알파벳이 어떻게 소리 나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럼 알파벳이 소리 나는 대로 그거와 비슷하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안 읽어주셔도 됩니다. 비슷하게라도 읽어주세요. 그러고 꼭 넘어가도록 하세요. 거기에서 어쩌지 하고선 쩔쩔매지 마시고 뭐라도 비슷하게라도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도 사람인지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틀렸을 때 아이씨 어떡하지? 하고 처음부터 다시 읽으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럴 필요가 여러분들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데 만약에 잘못 읽었어요. 중간에 틀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틀린 부분 또는 틀린 단어 앞 단어만 다시 고쳐가지고 읽고 넘어가시면 한두 번 그렇게 틀렸다고 해서 절대 감점 안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읽고 꼭 고쳐서 읽고 넘어가세요. 만약에 틀렸는데 그냥 넘어가잖아요. 감점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고 또 한두 번이 아니라 막 계속 자꾸 틀려요. 그럼 좀 감점이 되겠죠. 의미 전달이 좀 분명하게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틀렸다면 꼭 고쳐서 읽고 넘어가시고 그러고 발음, 억양, 강세에 주의해서 읽어주세요. 이건 당연한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글의 목적을 살려서 감정 살리는데 제가 여기에 느낌표를 빵빵빵빵 4개나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뜻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그 감정을 안 살리고 무미건조하게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글의 목적, 아까 전에 빙의하라고 했죠. 그래서 느낌 충만하게 살려가지고 감정 살려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파트 1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평가 기준이었던 발음, 억양, 강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발음.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이 뭐 있죠? F 발음 없고요. 그죠? V 발음 없어요. 또 R 발음 없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발음이랑 발음은 되게 공기만 빠져나간 소리예요. 그죠? 이게 성대가 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입술 모양이 좀 달라요.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있어요. 아퍼.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맞닿았다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그냥 공기만 나오는 거죠. 그죠? F 발음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윗니가 아랫입술 안쪽을 가볍게 터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사이로 공기만 빠져주세요. 공기 바람 새는 소리 들리시나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단어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Father.
family, family. 되시나요? 여기서 성대는 울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성대에다 잡고 하실 때 여기가 진동이 울리면 안 됩니다. 자, 그와 반대로 브 소리와 소리는 성대가 울려요. 그래서 유성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브 발음은 P랑 똑같아요. 입술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맞닿아서 떨어지는데 거기에 우리는 성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브 이렇게. V 발음은 F랑 이 구강구조 이게 똑같습니다. 윗니가 똑같이 아랫입술 안쪽을 터치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기반 소리반 같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좀 이렇게 오버해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약간 핸드폰 진동 울리듯이 여기 성대가 막 울려요. 그죠? 자, R 같은 경우에는 혀를 뒤로 약간 말아주는데 천장에 닿지 않죠. 그래서 입술 모양 약간 동그래져요. 그리고 좀 쭉 빠지고 L 같은 경우에는 혀가 윗니 뒤쪽 천장을 강하게 민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발음을 하실 때 자, 이런 발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road. 제 입술 보세요. 입술이 어떻게 되죠? road. 이렇게 약간 우 발음이 들어가는 거 좀 들리세요? 우 발음이 road. 반면에 이거는 똑같아요. 앞에 스펠링 다른 거 빼고는 load. 우 발음 들리시나요? road. 차이점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오버해서라도 막 하셔야 돼요. 그래서 R이 만약에 앞에 왔을 경우에는 우를 항상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입술 쭉 빼고 동그랗게 모아서 road 하시면 되고 L 같은 경우에는 load, 생각하세요. load 하고 혀를 강하게 미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발음처럼 리을바처럼 라라라라라 이렇게 가벼운 발음이 아니라 조금 힘이 들어가요. low 이렇게 아시겠죠? 자, 왜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pale 이란 단어가 있고 fail 이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F 발음이 안 돼서 fail이라고 나왔는데 자꾸 pale 이렇게 하신다면 채점자는 어떤 뜻으로 알아들을까요? 창백하다는 뜻으로 알아듣겠죠. 그러면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됐나요? 안 됐죠. deliver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럼 감점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발음 좀 주의해 주시고 그래도 요즘에 사람들이 발음의 중요성을 하도 알다 보니 발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시는데 이거를 너무 못해요. 뭐냐면 억양. 우리가 말을 할 때 조금 말이 끝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높낮이가 이렇게 있죠. 우리 한국말로 말의 끝을 어디서 올리나요? 물어볼 때. 그죠? 이게 뭐 서울말은 다 끝만 올리면 되는 거 아니니? 올라가잖아요. 그죠? 너 밥 먹었니?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근데 한국말은 물어보는 게 다 올라가는데 영어는 모든 의문문에 다 끝이 올라갈까요? 예를 들어서 What are you doing? 내려가죠. Where are you going? 내려가요. How old are you? 내려가요. 근데 Are you a student? 올라가고 Is that a book? 올라가고 Do you have fun? 올라가고 So what's the difference?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의문사의 유무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일 때는 끝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Is your computer too old? 올라가고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What are you doing? 내려가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끝이 올라가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끝을 내리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올리라는 거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올려요. Is your computer too old? 이렇게 소리만 내지르면 다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억양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억양이에요. 그래서 Is your computer too old? 이렇게 가야지 old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매번 나오는 게 열건데 여기서도 끝이 올라가거든요. 어떨 때 컴마 하고 뭐 and 뭐로 연결이 돼요. 이거는 이제 200% 지문에서 무조건 나오는 건데 이때도 올리라고 제가 했더니 desks, chairs 이렇게 끝에만 그냥 무턱대고 올려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자, desks 내려갔다 올라가고요. chairs 내려갔다 올라가고 screens and trash cans are 25% off 하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문장이 끝났을 때는 문장이 끝났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억양을 내리는 거고 문장이 아직 안 끝났으면 억양을 거기서 내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 제가 25% off 어때요? 끝을 안 내리니까 뭔가 계속 말할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문장이 끝났어요. 그럴 경우에는 채점자가 잘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끝났다 끝 확실하게 내리고요. 문장이 끝나지 않았으면 끝을 내리지 마세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올리라고 하는 건 이 억양이지 이 억양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만 올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끊어읽기. 너무 중요해요. 자, 주어각일 때 동사 앞, 전치사구 앞 또는 관계사 앞에서 끊어주시는데 이 끊어읽기라는 게 여기서 끊으면 이거를 말을 뚝 끊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잠깐 숨만 쉬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ustomers with fewer than 3 items are welcome to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뚝 끊어져요. 문장 중간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Customers with fewer than 3 items are welcome to 이렇게 숨만 쉬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앞에는 절대 끊어져선 안 되겠죠.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연습을 이제 chunk practice라고 하는데 이 의미 단위별로 묶인 거는 끊어지지 마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끊으시냐면 Customers with fewer than 3 items Customers with fewer than 3 items 뚝뚝뚝뚝 끊어져요. 이거는 그냥 막 야, 있잖, 나 오늘 이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의미 전달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앞에 부분 덩어리는 덩어리별로 여러분들 쭉 해주시고 숨 참으세요. 쭉 이어갑니다. Customers with fewer than 3 items Customers with fewer than 3 items 이렇게 쭉 그냥 한 번에 그러고 여기서 쉬고 뒤에 문장 또 한 번에 쭉 가주시고 여기서도 We will talk about his plan 까지는 묶어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We will talk about his plan 이런 식으로 뚝뚝뚝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We will talk about his plan for the next project. Today's guest is Wendy Miller 쭉 가고 who studied chemistry and physics 이렇게 한 번에 쭉 가고 그래서 쉬는 타이밍에 한 번만 그때 끊어읽기를 여러분들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강세인데 보시면 강하게 읽는 게 있고 강하게 읽지 않는 게 있는데 강하게 읽지 않는 거를 보시면 관사나 전치사, 접속사, 명사, 비동사, 조동사예요. 이런 것들을 기능어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문장 안에서 딱히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강하게 읽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봤을 때 자, is 비동사죠. 이거 강하게 읽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Today's guest is Wendy Miller. Today's guest is Wendy Miller. Guest is Wendy Miller. Guest is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걸 강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Today's guest is Wendy Miller. Today's guest is 이런 식으로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본인 목소리가 너무 크게 뚜렷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인 즉슨 여기에서 지금 끊어졌다는 거고 연음 안 해줬다는 거고 강세 틀렸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강세도 물론이지만 끊어읽기를 해주시면은 강세는 여러분들이 강조를 해주고 싶어도 강조를 해주지 못할 거예요. 끊어읽지를 않는데 어떻게 강조를 해줘, 그죠? 그래서 Today's guest is Wendy Miller. Guest is Wendy Miller. Guest is 이렇게 guest is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것 말고 이제 중요한 강세가 스펠링은 똑같은데 발음이 조금 다른 경우 강세도 다르고 자, 둘 다 스펠링은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명사, 하나는 동사예요. 발음 어떻게 차이 두는지 아세요? 자, 이거 같은 경우 명사일 경우에는 어디 강세가 있죠? 앞에 강세가 있죠. record라고 해요. 따라해볼까요? record. 동사는 record. 따라해볼게요.
record, record, record. 발음 차이 아시겠죠? 자, 명사는 increase, increase. 동사는 increase, increase. 앞에 present, present. 동사 present, present. 여러분 이거 지금 계속 따라 읽으셔야 돼요. 명사 produce, produce. 동사 produce, produce. 이 달라요. record, record. increase, increase. present, present. produce, produce. 발음 다르죠? 강세가 달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record라고 나왔는데 그냥 계속 record, record, record 이렇게 나오면 뜻도 달라지게 전달이 되고 품사도 틀리고 강세도 틀리고 발음도 틀렸고 다 틀린 거예요. 다 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주의를 좀 해주세요. 자, 지문에서는 여러분들 단어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약자도 나오고 숫자도 나와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해외 생활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읽어야 될지 좀 난감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같이 어떻게 읽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department, 부서인 거죠. department. 자, 따라 읽으세요. building, corporation, incorporated, limited. 자, 이 ST 같은 경우에는 saint라고 할 수도 있고 street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언제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거는 문맥상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또 어렵겠죠. 준비 시간도 얼마 없는데 만약에 제 케이트잖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Saint Kate라고 읽죠.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Kate Street이라고 읽을 거예요. 자, 똑같이 DR 밟을게요. Doctor 또는 drive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DR은 어떻게 읽어요? Doctor Kate.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Kate Drive가 될 거예요. 자, 무슨 차이냐면은 Saint나 Doctor 명사 앞에 있다. 그러면 Doctor Saint. 명사 뒤에 있다. 그러면 street 또는 drive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이 drive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운전하다라는 뜻으로 제가 물어본 건 당연히 아닐 거고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슨 drive 하면은 도로의 일종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road, avenue, junction, lane, expressway. 근데 이게 좀 생소한 게 하나 있네요. 자, 처음 보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비슷하게라도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파닉스 아시니까 비슷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단어?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는 boulevard라고 읽어요. 따라해볼까요? boulevard. boulevard. 뭐냐면 큰 대로변, 큰 가로변, 가로수길 같은 그런 대로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진짜 우리나라랑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거 아시죠? 그래서 Sunset Boulevard, Mon Boulevard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 단어를 조금 생소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Boulevard라고 읽으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래도 역시 Boulevard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ssociate, Attention. 그 다음에 이거 Extension. 이 단어 뜻 뭐죠? 확장, 연장 이란 뜻도 있는데 이거 말고도 내선이란 뜻이 있어요. 내선. 내선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만 여러분 이렇게 EXT라는 약자를 씁니다. 절대 확장, 연장이라고 쓰일 때는 EXT라고 약자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지문에 만약에 EXT라고 나왔다. 그러면은 뜻은 무조건 뭐예요? 내선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뒤에 뭐가 무조건 올까요? 숫자가 오겠죠. 그죠? 그래서 extension 5 하면은 내선 5번으로 뭐 전화 주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숫자가 지금 말 나온 김에 숫자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도부터 먼저 갈게요. 자, 2000년 전이에요. 어떻게 읽었죠? 1999. 익숙하시죠? 그래서 10단위로 끊습니다. 1999.
근데 2000년 이후부터는 우리 천 단위로 끊어요. 그래서 2000, 2011, 2012, 2015 이렇게 천 단위로 끊는데 물론 2010, 2016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2000년 전이다 그럼 10단위로 끊고 그 다음에 2000년 이후다 그러면 천 단위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가격표가 나와 있는데 $25 S 붙이는 것 좀 여러분들 주의해 주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S를 안 붙이고 $20, $100, $3 이렇게 해요. 그래서 dollars S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뒤에는 50 cent까지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달러만 나왔는데 요즘에 점점 이런 다른 화폐 단위도 나와요. 어떤 거? euros. 그래서 18 euros 똑같아요. 읽는 거. and 50 cents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만약에 소수점이 나왔다 그러면 소수점 앞자리까지는 원래 우리 숫자 읽듯이 읽어주시고 소수점은 point라고 해주시고 소수점 뒤에는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4 point 1, 2, 3 주파수 또한 마찬가지예요. 89.1 FM 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 되게 생소하죠? 보시면 여기까지 끊으셔야 돼요. 1-800 1855 아닙니다. 1-800 한 번 쉬고 1, 2, 3 한 번 쉬고 4, 5, 6, 7 이렇게 하나씩 대시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1-800 1, 2, 3 4, 5, 6, 7 이렇게 그래서 1-800 1-800 하고 뒤에 쭉쭉쭉쭉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나와 있는데 섭씨 어떻게 읽을까요? Celsius 따라해 볼게요. Celsius Celsius 화씨는 이게 좀 어렵죠? F Fahrenheit 따라해 볼게요. Fahrenheit Fahrenheit 그래서 도수를 온도를 읽을 때는 17 원래 숫자 읽듯이 읽고 이거 도 빠지면 안 되죠. degrees S 붙습니다. 17 degrees Celsius 35 degrees Fahrenheit 영하도 마찬가지예요. 영하도 여러분들 마이너스라고 우리 일상생활 우리 평소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minus 10 degrees Celsius 아니면 10 degrees below zero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있겠어요. 그죠? 그냥 우리 평소에 쓰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flight number 보시면요. flight number는 하나씩 읽습니다. flight 708 이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flight 요거 어떻게 읽으실까요? 012라고 읽으시면은 약간 듣는 사람이 Is it alphabet O or number O? 이거 숫자 5야 아니면 알파벳 5야?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 0이 맨 앞에 나왔다 하면은 그거는 zero라고 읽으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야지 숫자 0이다라는 거를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뒤에 숫자는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5라고 읽었던 건 뭐냐면 일단 7이라는 숫자를 먼저 물꼬를 탔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5는 제가 O라고 읽어도 아 이거는 number O구나. 채점자가 또는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0이 맨 앞에 왔다 그러면은 zero라고 하시고 만약에 0이 그 숫자 뒤에 왔다 뭐 중간에 오던 끝에 오던 그랬다면은 O라고 하셔도 되고 그때도 zero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O라고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 주소가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 주소가 이거를 평상시에도 우리는 많이 웹사이트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뭐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도 그러다 보니 이게 영어라는 걸 잠깐 까먹으시나 봐요. 막 영어로 지문에서 쭉쭉쭉쭉 읽다가 웹사이트 주소가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럼 본인도 모르게 www.toast.com 이래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세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도 눈치 못 채시는 분들 꽤 있던데 www 뭐예요? dot이죠. 점이 아니고 www.toast.com 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www라고 좀 하지 마시고 영어잖아요. 그죠? www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ww. 하지 마시고 toast.
come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을까요? www.toast.org라고 읽나요? 아니죠. 우리 여기서 com이라고 안 읽었는데. 그럼 이거 이거 organization의 약자니까 organization이라고 읽으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 여기서 company라고 안 읽었는데.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 그냥 우리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come이라고 그랬죠. Then you say just org.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www.toast. 하면은 gov 아니에요. government 아니고 그냥 gov 하시면 돼요. We didn't say com or company here, so we don't say org or organization or gov or government. We just say org or gov. That's it. Okay? 그래서 여기서도 com이라고 읽었으니까 여기서도 org 또는 gov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실까봐, 잘못 읽으실까봐 제가 알려드렸고, 자 여기까지 이제 Part 1 오리엔테이션과 이제 Part 1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Part 1은 지문을 읽는 건데 되게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반을 다져놓지 않으면은 앞으로 가는데 발음적인 면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Part 1 우리 연습하면서 발음, 억양, 강세 꼭 다잡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럼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Thank you.